원장님은 어차피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몇 년 전 학생들의 공부 환경에 관한 학원장들의 토론 자리에서 후배 원장 녀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주변 학원가의 몇몇 지인들은 저를 금수저 원장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티가 나냐고 능청스럽게 되물으면서 같이 웃곤 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삼성맨에서 중고등 최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명 1타 과학 강사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봐왔던 학원가 지인들이라 저를 금수저 출신일 거라 지레 짐작하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별말하지 않고 웃기만 하는 이유는 걸어왔던 삶의 몇몇 점들만을 이으면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라 기분이 그다지 나쁜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금수저 원장으로 불리기까지 실제로 걸어온 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수저의 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어렵게 결심하고 안정된 직장인 삼성을 그만두고 난 후에 삶은 결코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시도했던 사업 도전은 깨끗하게 실패로 끝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선택한 길이 학원 강사였습니다. 저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했는데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가 가진 과학 지식을 팔면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시작한 강사 일을 대충대충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강사로서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창기의 제 강의 스타일은 뻣뻣하게 경직된 지식 전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만큼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결국엔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폭넓은 이해력과 환경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믿음이 있었죠.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대학생활 내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남들이 한 곳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여섯 곳의 대기업들의 동시 지원에서 모두 합격을 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삼성이었는데요. 그만큼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무슨 일이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교육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공부했고요. 결국 학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지금 저한테는 조금 엉뚱한 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커서 사회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처럼 금수저 출신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는 꿈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도전하고 또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되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수 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전국 2, 3% 안에 드는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이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면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인생에는 공부나 성적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남들은 조금 엉뚱하다고 말하는 그 꿈을 위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힘,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저를 금수저 출신 1타 강사로 만들어준 그 힘, 바로 자율성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대부분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제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중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죠. 고등학교에서도 거짓말처럼 어렵지 않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요. 학교 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율성이 가진 힘은 비단 고등학교 성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자율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금수저 출신으로 불리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도 결국 스스로 만들어왔었던 자율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율성은 말 그대로 한 수 위의 실력으로 공부하고 한 수 위의 위치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자율성을 공부의 적으로 생각하는 극소수 학원도 있죠. 무조건 지금 당장의 성적을 올리는 거에만 급급해서 학생들이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금수저 출신으로 여겨지면서 살게 하고 싶다는 저의 진짜 꿈을 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율성을 마음껏 키우면서도 우수한 학업 성적 성취가 가능한 최고의 선진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전 한수위 학원의 강사진을 구성할 때 누구보다 까다롭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스펙과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강사를 뽑는 행태는 한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는 학원에서 강사가 주는 영향력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인생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위의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 한 수 위의 선생님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자질과 조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각 과목별 경험과 전문성은 학원 선생님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처음부터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모시려고 몇 번이나 만나는 과정에서 유심히 보는 건 이렇습니다. 학문적 흥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티칭 능력이 있느냐, 자율성의 학습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학생 교육에 관해서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학원을 키우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선생님으로 강사의 수를 맞추느냐, 조건을 충족하는 선생님의 수에 맞춰서 학원의 규모를 키워나가느냐. 교육사업도 사업이잖아요. 분명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 조금 느려도 괜찮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사명감은 지키자. 이런 겁니다. 그 정도면 학원 규모를 조금 더 키워도 되니까 확장을 해보라는 주변의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과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이 제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꿈을 핑계 삼아서 무조건 학원의 규모만 키워가는 선택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의 자율 의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우는 최상위 교육 시스템, 과연 무언지 궁금하다면 일명 금수저 원장이라고 불리우는 저 백경준과 상의해보세요. 학생들이 여태까지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공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